위선가족 상봉의 산 증인입니다. 이병웅 전 남북적십자회담 수석대표, 본인 스스로가 이산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 절절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초대했습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건강하시죠? 예, 뭐 그래저래 지냅니다. 예. 예. 1971년부터 이 남북적십자회담 하시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계속 북쪽하고 접촉하시고요. 1971년부터 하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1971년 8월 12일에 최두선 대한적십자사 총재께서 남북회담 제의를 했을 때, 이산가족 찾아주기 위한 그 회담 제의를 했을 때 제가 정부 기관에 있다가 적십자에 파견 나와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평생 제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일을 했는데 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어떤 때는 죄송함 늘 국민들한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이산가족 어쨌건 상봉이 합의됐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대표님께서는 남다른 심정으로 느끼시겠는데, 그런 소식 들으시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언제 합의가 되나 하는 걸 어제부터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근데 아까 YTN은 제일 먼저 일찍이 합의됐다는 보도가 나오더만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자세히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은 이번 제의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마 좀 더 많은 인원으로 또 이산가족 그들의 전체 명단을 좀 보내서 생사 확인하는 문제까지도 그렇게 이번에 우리가 좀 해보자고 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던 것 같은데, 종전에 합의됐던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돼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총장님은 북한 사람들이 많이 만나보시고 많이 협상도 하시고 줄다리기도 하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왜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하면 서로 좋을 것 같은데 정리화시키고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북한이 왜 그러는 겁니까? 우선 첫째로 그 이산가족의 숫자가 우리 쪽은 좀 많고 북쪽은 조금 이제 인원이 적다. 자기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둘째는 또 우리는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500명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200명을 신처검사해서 이제 명단 보내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뽑히면은 저희들은 그대로 속초에서 그분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만나러 갑니다. 근데 북은 오는 걸 보면은 거의 벌써 한 2, 3주 전에 그 사람들 데려다가 옷도 해 입히고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으로 오기 때문에 북은 그 행사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꾸 인원수도 확장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도 끝까지 그 주장을 했던 것이 정예화. 그거 처음부터 우리가 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적더라도 계속 만나면은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이산가족 만나는 숫자가 해결이 될 텐데, 이 정예화가 되지 않으니까 사실 또 한 가지 나는 걱정이 오늘 제 20번째 하는 거거든요. 저는 19번째 했고, 요 다음에 또 언제 할 거냐 하는 거는 또 다시 이제 회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예화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좀 안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례화를요? 조금 이제 지금과 같은 그 형태에서 조금 바꾸면 가능하지 않겠나. 과거에 저도 이제 그 회담을 하면서 사실은 금강산에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자기들도 평양에서 그까지 이제 와야 되고 우리도 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가까운 이 서부 쪽에 그렇게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정예화 가능하지 않겠냐. 근데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금강산에다 면회소를 져주면은 정예화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제가 그 면회소를 합의를 해줬습니다. 지금. 근데 그 면회소 져놓고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해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71년도에 그때
적십자 회담 처음 하실 때 그때도 뭐 줄다리기하고 잘 타게 되지 않으니까 회담장에서 뭐 종이 비행기 같은 거 만들어서 날려서 뭐 따로 만나시고 그러셨다면서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71년도 이제 처음에 만나서 회담하는 과정에 보니까 조금 약간 용어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합의가 된 것이 남북 적십자 간의 직통 전화를 한다는 문제하고 5개항을 합의를 했습니다. 예. 먼저 생사 확인, 서식 교환, 그리고 상봉, 그리고 재결합, 또 기타 인도주의 이것까지 합의가 됐는데 합의 안 되는 것이 우리 쪽은 그 가족의 범위를 우리는 가족과 친척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그 친척이 이제 직계 8촌, 반계 4촌까지 그 친척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북에서는 계속 가족, 친척, 친구까지 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친구까지 하자. 그러니까 친구는 친척은 아니지 않느냐. 예, 예. 그러니까 다분히 그 친구라고 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문제거나 아니면 이걸 회담을 잘 계속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9차 회담 때에 네. 우리 쪽 정홍진 대표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바로 건너편에 이제 이차석 대표로 김덕현 저쪽에 이제 책임 그 대표인데 쪽지로 이렇게 하나 보냈어요. 그래 보내니까 저쪽에서 따로 만나자 끝나고 예. 그래서 회담 다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늦게 비밀 접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홍진 대표와 제가 단독 수행원으로 예. 그리고 또 북에서 김덕현과 단독 수행원에서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예. 협의하는 과정에 7사 공동성명까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님은 이 이산가족 문제가 단초다. 이걸 통해서 그때도 7.4 공동성명까지 의도치 않게 어떤 면에서는 의도치 않게 발전이 됐고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 얘기하다 보면 다른 문제들이 풀릴 수 있는 그 단초 같은 것이다라고 늘 말씀하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71년도에 그 문제를 통해서 남북 간의 그 조절위원회가 생겨서 네. 정치적인 문제 그것도 해결이 됐고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이 됐었는데 북에서 94년도 85년도에 우리 쪽에 이제 수해가 좀 났어요. 예. 그래서 저쪽에서 구호물자를 보내겠다고 쌀도 그러는데 보내고 그랬었죠. 예, 그때. 우리가 그걸 받을 필요가 있나 하지만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네. 좋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받으면서 이산가족이 이제 회담이 시작이 되고 예. 그를 통해서 남북 관계가 이루어져서 92년도 그 남북 기본 합의서까지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 뒤에 또 중단이 됐다가 94년에 이북에서 수해가 났을 때 우리가 북정 물자를 주겠다고 제가 북경에 가서 그 적시자 회담을 하게 됐는데 예. 그 회담을 통해서 이어서 정부회담이 이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 차원의 또 문제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산가족 문제와 적십자 회담은 대단히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 네.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뭐 30년 넘게 31년 동안 그 북쪽하고 접촉하시고 적십자, 이산가족 상봉 그 문제를 계속해서 들여다보시고 직접 만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총장님께서도 스스로도 이산가족이시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산가족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영화 국제시장 예. 그 소년이 바로 제가 그 나이입니다. 그때에.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에 저희 아버님, 우리의 아버님은 이제 저 기독교인이고 예. 또 의사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같은 분들하고 같이 그 배를 타고 제가 월남 그 흥남 철수 작전 그 배를 타고 거제도에 왔거든요. 그 배를 타셨군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다 못 나왔지요. 예. 저희 가족이 다 못 나와서 이산 가족인데 제가 사실 어려서 나와서 처음에는 그렇게 좀 가족에 대한 그런 것을 잘 못 느꼈는데 나이 들수록 가족에 대한 그런 애착이랄까 뭐 그런 걸 이제 좀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실은 71년도 남북회담하고
하면서 이산가족과 조절위원회가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예, 예. 그 분류가 될 때 정홍진 씨는 조절위원회 글로 가고 남북조절위원회. 예, 네. 저는 또 내가 나름대로 이산가족 문제를 저는 일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적십자에서 일하게 그렇게 돼서 이산가족 문제를 계속 지구해 왔습니다. 네. 그동안 이산가족 문제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두고 온 가족들 만나보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적십자에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 예. 예, 뭐 신청을 했고, 또 저희 모시고 있던 강영원 총재님도 이산가족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러나, 그 적십자가 하는 일엔 예외가 없습니다. 다 컴퓨터로 이렇게 사회화하기 때문에 농담으로 좀 어떻게 안 뽑히느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일체 적십자가 하는 일에 한 건이라도 그런 예가 있으면은 예. 국민들한테 죄 짓는 일이기 때문에 일체 그거 없이 컴퓨터로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500명을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1차. 예. 생사 확인도 그럼 아직 못 하셨습니까? 일단은 뭐 조금 저희들한테 워낙 오랫동안 있으니까 뭐 알려는 주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니 워낙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이제 돌아가셨겠죠. 100세도 넘으시니까. 예. 예. 뭐 누님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 이제 한번 신청한 것이 돼야 되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올해부터 계속 몇천 명씩을 해도 10년이 걸린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애타게들 기다리시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에도 대통령께서도 그러고 지금 사실은 12만 명 좀 넘게 신청을 했지만은 벌써 그 중에 근 한 5만 명 돌아가셨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산가족 수가 지금 여러 통계를 보면 통계청 통계를 봐도 적어도 한 5, 60만 명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되겠나 해서 지금 신청 안 한 분들도 있고 지금 신청한 분들만 해도 100명씩 한다고 그러면 이게 뭐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쉬운 방법으로 네. 처음에 우리가 면회설 금강산보다는 개성이나 이 판문점 부근에 해서 쉽게 좀 이렇게 서로 만나고 그렇게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예화를 저희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풀려야 되지 않겠는가. 예. 실제 사실 금강산으로 가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더구나 다 지금 이번에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80세 이상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갈 때 보면은 혼자 거동이 불편해서 예. 휠체어도 가지고 가야 되고 뭐 또 이번에도 합의됐습니다만은 네. 한두 사람 옆에서 보조원도 같이 가야 되고 예. 그런 그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욱 좋겠고 네. 또 금강산에서 하는 문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뭐 어떤 면에서 지금 1년에 한 번, 이번에도 지금 이게 거의 1년, 작년 2월 달 이후에 1년 넘게 지금 이제 2년 가까이 돼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빨리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산 증인, 평생을 이 일을 위해서 복무하셨던 이병웅 전 남북 적십자회담 수석 대표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꼭 가족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